이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다뤄야 됩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2024년 1월 2일에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으로부터 테러를 당합니다. 김진성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김진성. 김진성으로부터 네. 테러를 당합니다. 야당 대표 그것도 다음 유력한 대권 주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로 목숨을 잃을 뻔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버려. 아 맞다.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피습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었던 그 와이셔츠 네. 거기에 칼이 찔려가지고 피도 묻고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이거를 폐기물 업체에 버려버립니다. 야 이상하죠. 저 증거를 이상해. 네. 그리고 나서 유력한 대권 주자고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특혜 의혹 이런 걸로 언론 막 도배가 됩니다. 네.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범행 당일 김진성을 태워준 조력자가 있었거든요. 아 그 장소까지 예. 태워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은 김진성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끝냅니다. 이상하죠. 네. 그리고 국정원이 테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경찰에 공조를 부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요. 국정원에서 경찰에게 이거 테러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좀 공조해서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네. 근데 경찰이 완벽하게 거절. 어. 이상하죠. 네. 네. 이상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정권이 교체가 되고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되고 다음 대선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네. 그때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아 맞아요. 얘기했죠. 네. 그때 갑자기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이가 이 사건은 커터칼 미수 사건이었다. 거의 한 1년 지나서죠.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를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됐죠. 네. 이상하죠. 이 이상한 일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경호 강화를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상민이가 누굽니까? 김상민이는 김건희의 최측근이고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네.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했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인왕 존버킴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인물. 아 맞다 그거 있었죠. 예. 네. 자꾸 까먹게 되죠. 네네. 존버킴. 네. 아. 자, 그런데 이상함이 겹친 상태에서 김충식은 김건희의 최측근이죠. 그렇죠.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에 대한 테러는 김건희가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 녹음이 세상에 공개가 됐죠. 다시 한번 그 녹취 듣고 옵니다. 이재명이 죽이려고 사람을 막 모집했다니까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이 다 모집했다고. 진짜요? 이재명이 칼로 배달시켰어 다. 이재명이 칼로 한 거를 김건희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누굴 죽이려는 짓을 하니까 그 하는 사람이 타는 사람. 와 소름 끼쳐. 소름 끼치죠. 진짜.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김충식의 메모에서 그 테러범 김진성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게 나왔죠. 아 맞아요. 김진성이가 또 누구냐? 부동산 업자입니다. 맞아요. 메모장에 보면은 아산, 대방, 부동산 그리고 7억이라고 또 써 있어. 끔찍하죠. 네. 이상하고요. 퍼즐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계속. 자,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했잖아요. 맞아요. 살인 교사까지 했을까? 네. 근데 저때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법할 때예요. 저때가 시기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때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는 저는 그 세계로 교회라는 곳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저희가 그 리박스쿨 취재할 때 네. 이런 한국의 극우 세력들을 뒤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세계로 교회다라는 게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그때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희 잠입한 취재 인턴 기자가 그쪽으로 좀 잠입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리박스쿨 그 손 대표가 저희 기자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그쪽도 소개해줄게 너. 세계로 교회죠? 네, 그쪽도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었죠 그때. 근데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세계로 교회가 상당한 돈을 가지고 구세력을 지원하는구나라는 건 저희가 그때 알았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게 네. 저기가 이제 가덕도에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로 교회가 저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전 몰랐는데. 그래요? 예, 그래. 저쪽에 있대요. 근데 그 김진성을 범행 장소에 내려준 그 벤츠 운전자 있잖아요. 네네. 운전자가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는 아주 유력한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분한테 받은 제보는 네. 세계로 교회 교인이 맞다. 아 근데 그게 맞아요? 네, 라는 거 맞고. 세계로 교인이 맞아? 네. 와, 맞고 이거 두 번째는 대박이야. 이분이 수협 직원입니다. 수협. 수협 네, 그 동네 수협 직원이고 최근에 갑자기 급성암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건강이 되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대충 수사하고 덮었잖아요. 네. 단일범 소행으로 하고 그때 네.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이거를 테러로 지정했으면 국정원이 조사할 권한이 생기잖아요. 권한이. 네. 네.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홍정원 차장 나오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최욱이 나오라고 합니다. 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일단은 태워다 준 사람이 그렇다면 아산에 있는 저 김진성이랑 네. 가덕도에 있는 그 수협 직원이랑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없잖아요. 아무런 없잖아 연관성. 접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제대로 그냥 수사했으면 네. 이 정도 사건은 사실은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도 하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심지어 증거물도 잃어버렸다가 민주당에서 찾잖아요. 그 맞아. 증거를 폐기한 증거물을. 맞아. 근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을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재수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수협 직원. 근데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미궁으로 예, 빠지죠. 그 완전 미궁에 빠지죠. 예. 그러면. 근데 그분이 아 근데 계실 그분이 실제로 아픈 거는 맞나 보군요. 네. 아 근데 이상하게 이 사건도 그렇고 이따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지병이든 뭐든 이렇게 돌아가셔서 빨리 그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빨리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도 몇몇 사람을 통해서 저기 죽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뭐 방검복을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그랬어요? 사실 그냥 웃어 넘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시기였나요? 그때가 시기가? 그때가요 예. 총선 한 저기 2달쯤 앞두고 1월, 2월 그러니까 2024년.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최은순 구속된 날 김건희 오빠가 아주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네네네. 다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와.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한 1, 2월쯤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꼭 저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한남동 공관에 가서 김건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좌파들은 저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하여튼 다 뿔을 쓸어버릴 거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조국하고 뭐 이거는 처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방검복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그냥 외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 이분이 내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사줄 수도 있으니까 꼭 입고 다녀라. 달리 들리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진짜 네. 덜 떨리네요. 아니 이게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 정황이면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혐의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